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정세로 돌아가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미얀마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미얀마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악화일로에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뭐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안타까운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얘기도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냐.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든은 박근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와 똑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뒤에는 오바마가 있고요. 오바마가 조정을 하는 거죠. 미국 전체를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이든 사람인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향으로 예전에 했느냐? 정치를. 안타깝게도 홍콩이 반환되고 점점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제 대만에 대한 압박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그랬을 때 바이든이 행동을 취할 것이냐? 절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미얀마 얘기를 마저 듣고 마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언론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국제이사회가 알맹이 없는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유혈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얀마 중부 미야잉의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경찰의 갑작스런 발포에 시위대들이 혼비백산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11일 하루 미야잉에서만 7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참아보지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린 군경의 트럭이 오토바이 시위대를 그대로 받아버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폴란드 언론인으로 추정된 남성은 사진을 찍다가 군경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빼앗겼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경고조차 포함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성명을 발표하자 군경이 유혈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일 38명 사망 이후 하루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8천만 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kg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것은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얘기 들으셨죠? 미얀마 사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주의 사태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막아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은요, 오바마의 꼭두각시 인형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점점 코인 시장은 불장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단혹한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준비해 있어요. 불장을요. 그리고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바마라는 사람, 바이든이라는 사람, 미국이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지금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는가? 대만을요, 중국에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한국은 그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더 키워야 되고 국방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바이든과 오바마와 비슷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거죠. 오로지요. 남의 나라나 뭐 이런 거 관여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홍콩과 대만은 점점 어려운 시국으로 빠질 거고요. 이 아시아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을 여는 우리가 기틀을 닦아야 될 거예요. 물론 안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 개혁을 해야 되고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요. 밖으로는 국제정세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바마와 바이든은 오로지 다른 나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관심을 갖는 척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미 국무부에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언론사에 얘기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 국무부가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떠오른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입니다. We welcome specific efforts, including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s an example of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forging a more productive and constructive bilateral relationship. 국무부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협의가 있었던 시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블링컨 현 국무장관이 한일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일 간 협의가 한미일 삼각 공조로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Blinken, who was at the center of brokering some of these efforts. This is something,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Secretary Blinken, now Secretary Blinken, has invested quite a bit of time and focus into.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생산적 합의를 희망한다고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군의 위안부 납치와 강제 동원이 지독한 인권 침해이자 인신매매라고 규정하면서도 미국은 한일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해왔습니다. 동맹 복원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국무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만큼 한일 관계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 미 국무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한 속내와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은 저렇게 언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할 거예요. 국제사회에서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조종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조종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 있고요.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오바마 때도요. 대만을 팔아서 자기네 빚을, 중국의 빚을 털으려고 했어요. 넘겨서요. 그리고 일본 중심의 일본이 노비해서 일본 중심의 아시아권을 인정하려고 했죠. 한국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일본의 노비가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더 큰 자주국방의 힘을 길러야 되고, 미국에 의지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악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고요. 어차피 저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점점점 바보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거는 오바마가 계속 해왔던 행동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키워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이든은요. 계속해서 바이든은 준비해왔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은 다 준비해왔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장이 옵니다, 여러분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고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실 거지만, 제가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들은 말만 떠드는 헛수업일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끌어갈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는 곳이고요. 우리 힘을 더 길러야 되는 거죠. 다행히 전투기가 KF-X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점점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물론 LH 공사의 파렴만치한 행동과 변장관이 한심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에 앉았는지 난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참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장관이 되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앞에도 해왔고, 지금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같이 쌈을 싸먹었다는 거죠. LH 공사들하고요. LH 공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드러난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쓰레기가 드러나면 우리는 치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한 모든 틀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더 더러운 꼴을 보느냐? 단연컨대 말씀드리는데, 올해는요, 더 더러운 꼴을 볼 거예요. 연예인이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나와서 설치고 난리 칠 것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화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새천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 쓰레기들은요, 드러남으로써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질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에 좋은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고 가십시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올해 많은 것들을 보실 것입니다. 마약 혐의나 온갖 폭행 혐의, 살인 혐의, 온갖 아동 착취나 여러 가지 보실 건데요. 참고 건지시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틀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미국은요, 단연컨대 바이든 정부를 꼭두 가시며 헛수아비 정권이라는 거. 그것만 믿고 가십시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가까워지면 점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코리아 루트였습니다.